안녕하십니까.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태윤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도 1회차 시험이죠. 1회차 시험의 해설 강의 시간인데 이 시간은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와 함께한 오랜 시간이 있었죠. 그 시간에 결과물을 얻는 시간이었고 모두 열심히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에서는 다 좋은 성적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배전설로에서 도체의 굵기는 같게 하고 도체의 간격을 크게 하면 도체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죠. 자, 볼까요? 인덕턴스씩 한번 써볼게요. 인덕턴스는 0.05 플러스 0.4605 로그, 이건 상용 로그잖아요. R분의 D 밀리 헨리 퍼 킬로미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kg당 요 정도의 인덕턴스가 형성이 되는데 도체의 굵기는 같게 하고, 굵기는 같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뭐예요? 직경은 일치한다 이거죠. 변하지 않는다. 얘는 변하지 않는다. 도체의 간격, 그러니까 도체와 도체 사이의 간격이죠. 이게 성간거리죠. 얘를 어떻게 한다? 크게 하면 당연히 인덕턴스는 어떻게 돼요? 비례하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그럼 인덕턴스 관련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여러분, 전력계통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전압 강하를 그때그때 보상을 해서 규정 전압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규정 전압으로 공급하려면 수전당 근처에서 무효 전력으로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결과는 뭐냐면 무효 전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전압이고 유효 전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주파수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전압이 변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는 뭐하고 같냐면 송전단에서 내가 보낸 거에 비해서 수전단에서 쓰는 게 얼마 정도로 바뀌었는지 요걸 알아보는 거잖아. 얼마 정도 강화가 됐는지. 요게 바로 전압이 변한 정도죠. 이게 바로 전압 강한데 요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도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도 나타내 줄 수 있고, 이걸 변형해 준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걸 바로 식으로 나타내 주면 V분의 요게 뭐예요? PR 이렇게 되는 거죠. PR 플러스 P X 탄젠트 세타예요. 근데 우린 알고 있잖아요. 요게 세타고 요게 P면 얘를 구할 수 있죠. 요 Q를 구할 수 있죠. Q는 어떻게 된다? P 탄젠트 세타이다. 그러니까 요 P 탄젠트 세타가 뭐예요? Q예요. Q. 무효 전력이에요. 무효 전력. 그러니까 식을 요렇게 변할 수 있죠. 수전단 전압분의 PR 플러스 QX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무슨 송전 방식? 정전압 송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전압으로 송전하는 그 방식을 채택하니까 얘는 일단 정전압 송전 방식이긴 한데 저항보다는 뭐가요? 리액턴스가 훨씬 크죠. 우리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R보다는 뭐가 훨씬 더 크다? L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L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준 얘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요 PR보다는 QX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무시하면 요 놈은 뭐와 거의 같다? V분의 QX와 같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전에 언급한 정전압 송전 방식이니까 정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리액턴스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럼 이 전압의 변화와 관여하는 것은 뭐예요? 무효전력이에요. 그래서 전압의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무효전력이다. 그러니까 무효전력으로 뭐를? 전압을 바꿀 수 있다. 무효전력으로 뭐를? 전압을 바꿀 수 있다. 무효전력으로 뭐를 바꿀 수 있다? 전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다? 계통의 무효전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3번.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정상 상태의 유효 전력의 크기는 그랬어요. 정상 상태에서의 유효 전력의 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정상 상태에서의 유효 전력을 구하는 거죠. 단거리 송전. 자, 보세요. P는 자, 리액턴스 분의 송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 곱하기 사인 델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로의 리액턴스에는 어떻게 돼? 반비례하죠. 반비례. 선로의 리액턴스에는 반비례하고 상차각, 이게 상차각이에요. 상차각에는 비례하죠. 그러니까 답은 요건 전 문제의 답이고 답은 뭐예요? 리액턴스엔 반비례하고 상차각엔 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리액턴스와 상차각과의 관계니까 송전 전력은 리액턴스엔 반비례하고 상차각엔 비례하고 또 전압에는 뭐예요? 비례하더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은 송전 계통에서 S점에서 삼상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락 전류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선로의 길이와 리액턴스는 50kg이고 kg당 0.65입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퍼센트 리액턴스가 다 주어졌어요. 퍼센트 리액턴스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락 전류를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면 퍼센트 리액턴스로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락 전류는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 분의 100 IN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다?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베이스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용량이 전체 선로의 기준 용량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변압기 용량을 기준 용량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 놈이 기준 용량이 되는 거예요. 40메가일 때 기준 용량이 40메가일 때 퍼센트 리액턴스가 변압기는 4%죠. 근데 요거 보세요. 얘는 요 놈과 요 놈은 기준 용량이 얼마예요? 20이죠. 20이니까 얼마로 환산해야 돼요? 40으로. 40으로 환산하면 20일 때 20%니까 40일 때는 어떻게 돼요? 40%고. 요것도 40일 때는 어떻게 돼요? 40%가 되겠죠. 근데 리액턴스가 40, 40이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병렬 연결이니까 얘네들을 합성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40이 되죠. 그래서 몇 퍼센트? 20%가 된다. 그래서 요 전체의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는 얼마예요? 20%. 변압기는 얼마예요? 8%. 그렇죠? 그럼 선로는 어떻게 되냐? 선로는 송전선로. 그러니까 송전선로도 뭐냐 하면 여기 리액턴스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몇 킬로에? 1킬로에 0.6이니까 50킬로란 말이에요. 50킬로. 그러니까 몇 오음이냐면 35오음이죠.
0.6 곱하기 50 해서 35옴인데 이 35옴을 가지고 여기 선로의 리액턴스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로의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어요? 리액턴스의 식은 10 V의 제곱분의 PNX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자체가 퍼센트예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퍼센트 리액턴스를 구할 수 있구나. 10 곱하기. 전압이 얼마예요? 선로는 여기잖아요. 여기죠. 여기. 변압기 몇 차 측? 2차 측. 그러니까 변압기 1차 측의 전압이 11이고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은 110이죠. 그러니까 여기 110을 집어넣는 거예요. 항상 단위는 킬로로 넣어야 돼요. 킬로네. PN이 얼마라고요? 우리가 잡은 건 40메가예요. 기준 용량. 반드시 PN의 단위도 킬로예요. 그러니까 40메가니까 킬로로. 킬로로. 그 다음에 뭐예요? 리액턴스는 35옴이죠. 3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했어요. 계산기로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9.92%가 나왔어요. 9.92%.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발전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20이에요. 변압기는 8이에요. 선로는 9.9이에요. 그러니까 합성 퍼센트 리액턴스는 다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20 플러스 8 플러스 9.92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쫙 더해주니까 얼마예요? 37.92죠. 요 IN만 구하면 돼요. 이제 IN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PN은 루트 3 곱하기 V IN이죠. 그래서 요 IN은 어떻게 구해요? IN은 루트 3 V분의 P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3 V가 얼마예요? 110이죠. 110. 사고 지점이 여기니까 110 킬로분의 PN이 얼마라고요? PN이 기준 용량이죠. 40메가. 40메가니까 킬로로 바꿔줬어요. 킬로니까 그냥 암페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두드려 주면 되겠죠. 계산기로 빵 두드려 주니까 답이 얼마가 나온다? 553.6 553.6 암페어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여기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기에서 한 5, 6점짜리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돼도 물론 주관식이지만 손색이 없는 내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하셔서 훈련을 했으면 실기할 때도 이제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회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송전계통의 절연 보호 레벨 중 가장 낮다. 이거 맞죠?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던 내용인데 절연 계급이 있어요. 절연 계급이 있는데 필회기 같은 경우에는 필회기의 제한 전압으로 절연 계급을 이렇게 쭉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 계급 순서는 어떻게 돼요? 선로애자. 이게 가장 크다 그랬죠. 차단기, 단로기. 그다음 변압기, 필회기. 요 순서예요. 그러니까 송전계통의 절연 보호 레벨 중 가장 낮은 게 필회기 맞아요. 제한 전압은 필회기의 동작 중. 그러니까 충격파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의 그랬으니까 필회기가 동작하고 있을 때 요것도 맞아요. 단자 전압의 파고치이다. 이거 맞죠?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대 전압이다. 요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상용주파 최고의 교류 전압이다. 맞아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한다가 아니라
상용 주파는 60km 언저리 때잖아요. 요때는 아주 높아야지만 이상 전압에 의한 건지 아니면 과전압에 의한 건지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상용 주파 방정 개시 전압은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그 뇌 이상 전압이 침투했는지 아니면 그냥 현상이 약간 커져서 발생하는 건지. 그때 피뢰기가 동작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상용 주파 방정 개시 전압은 무조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제한 전압이나 충격 방정 개시 전압보다 아무리 상용 주파 방정 개시 전압이 높아도 그거보다 한참 낮아요. 그러니까 상용 주파 방정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다음 6번.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단상 3선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단상 2선식의 전선 소요량을 1이라고 했을 때 단상 3선식은 8분의 3이에요. 8분의 3.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은 4분의 3이고 삼상 4선식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에 비해서 8분의 3이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중성선은 반드시 퓨즈를 끼워야 된다가 아니고 퓨즈 끼우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퓨즈를 끼워서 퓨즈가 용단이 되면은 경부하 측의 전이 확 상승해 버려요. 그러니까 퓨즈를 끼우면 안 되고. 3번 110V 이외에도 220V의 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단상 2선식 같은 경우엔 종별 전압이 하나인데 단상 3선식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이렇게 탭을 따가지고 종별 전압을 두 가지를 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110 이외에도 220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3번은 맞죠? 맞아요. 4번 전압 불평형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선 말단에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다가 아니라 저압 밸런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불평형이 이루어지니까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라고요? 저압 밸런서, 저압 측에 밸런서를 설치한다. 요거 아주 중요해요. 단상 3선식만 저압 밸런서를 설치해서 전압 불평형을 줄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맞는 것은 3번이다. 7번. 그림과 같은 단상 2선식의 배전선에서 급전점의 전압이 220V예요. 이때 A점과 B점의 전압은 얼마인가 그랬죠. 여기 보세요. 단상 2선식의 전압 강화의 식은 E,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는데 두 가닥이니까. 리액턴스가 없이 뭐만 있다 그랬어요? 저항만 있어요. 그러니까 리액턴스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리액턴스 요게 없으니까. 그럼 뭐만 있냐면 저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몇 도? 0도예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전압 강화의 식이 어떻게 되냐? EI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맨 앞부분부터 220부터 얼마가 이렇게 지나면서 전압 강화가 되고 또 얼마가 지나면서 전압 강화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220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2 전류예요, 전류. 전류는 여기 30이고 여기 40이니까 더하면 70A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70A가 흐르다가 여기서 40A짜리 부하가 있으니까 여기로 뻑 빠지고 나머지 요 30A가 이렇게 흐르다가 30이 빠져서 없어지는 거니까 전류는 70이죠. R은 얼마예요? 0.05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0.052니까 0.1, 7이 빠지는 거니까 213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A점의 전압은 213이에요. 여기 213. 그럼 213이 또 어떻게 전압 강화가 되는지 알아보면 2. I가 얼마라고요? 30.
그때 저항은 얼마예요? 0.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0 곱하기 1이니까 3이 6. 6이 빠지면 되죠. 213에서 6을 빼주면 207인가요? 이렇게 되죠. 213, 207.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됐죠? 8번. 설비 A가 150kW이고 수용률이 0.5, 설비 B는 250kW이고 수용률이 0.8일 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235예요. 부등률. 이거 부등률 정말 중요하죠. 부등률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각의 설비에 최대 전력이 합이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예요? 235. 각각의 설비의 최대 전력이 합이에요. 저건 얼마예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해주면 최대 수용 전력이 나오죠. 설비 B는 어떻게 돼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죠 뭐. 각각의 설비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계산기 빵 이렇게 두드려주면 답은 1.17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8번. 8번도 상당히 좋은 문제죠. 9번. 삼상삼선식 송전선로에서 L을 작용 인덕턴스라고 하고 LE 및 LM을 대주로 교환하는 일선 자기 인덕턴스와 일선 상호 인덕턴스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식을 써라. 작용 인덕턴스는 이건 뭐 워킹 인덕턴스죠. 작용하는 모든 인덕턴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삼상삼선식이에요. 요게 IA이고 A, B, C예요.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IA, IB, IC죠. 평상시니까 어떻게 해요? 삼상이 평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이에요. 0. 120도의 위상차를 띠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임의로 A상을 잡아볼게요. A상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면 일선에 자기 인덕턴스 및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A에 작용하는 요 놈의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게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여기에 형성이 되는 요 자기장에 의한 인덕턴스가 A에 의한 나에 의한 나의 인덕턴스에서 자기 인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요 놈에 의한 또 뭐예요? B와의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A에 의한 일선이니까 상호 인덕턴스. C와의 상호 인덕턴스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작용하는 모든 인덕턴스는 뭐예요? A에 의한 자기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 L이라 그럴까요? 플러스. 그 다음에 B와 C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답이 3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 IA예요. 120도. 여기 IB예요. 120도. 여기 IC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120도. 그럼 요건 뭐예요? IA에 의한 요 A에 의한 자기 인덕턴스예요. 요거죠. 요거 뭐냐면 A가 B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호 인덕턴스예요. 그 다음에 요게 A가 C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호 인덕턴스예요. 그러니까 요 놈 둘을 합쳐줘야 되는 거죠. 합쳐주면 자 합칠게요. 이거 벡터의 합이잖아요. 벡터의 합이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죠. 요거네 요거.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죠. 여기 60도. 여기 몇 도예요? 60도. 여기 몇 도예요? 60도. 그러니까 여기가 IC니까 요것도 IC고 요것도 I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M이니까 M 플러스 M은 얼마예요? M 플러스 M은 M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이 벡터의 합이니까 그렇죠. 100 플러스 100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은 100인데 어느 쪽으로 가요? 얘하고 방향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L이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가는 M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선에 작용하는 자기 인덕턴스와 사고 인덕턴스를 다 합친 작용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작용 인덕턴스는 L이 플러스 마이너스 M이에요. 그래서 L이 마이너스 L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아시겠죠? 자, 10번. 삼상삼선식의 송전선에서 한 선의 저항이 15ohm이고 리액턴스가 20, 수전단 선간 전압이 60kV이고 부하 용률이 0.8인 경우 전압 강하율이 10%라면 이 송전선로로는 약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겠는가 그랬죠. 여러분, 전압 강하율은 뭐야? 송전단 전압분의 수전단 전압 빼기 송전단 전압 빼기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이죠. 수전단 전압분의 요게 뭐예요? 송전단 전압 빼기 수전단 전압이 뭐예요? 전압 강하죠. 전압 강하의 비율. 전압 강하가 몇 퍼센트라고요? 10%예요. 10?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100분의 10이니까 얼마예요? 0.1이죠? VR. 선간 전압이 얼마라고요? 60kg. 60kg. 수전단 선간 60kg. 송전단 빼기 얼마요? 60.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얘가 60 곱하기 0.1이니까 6이죠. 6. 그러니까 VS는 이거 넘어가. 마이너스 60. 띵 넘어갔죠. 그러니까 VS는 66이네. 66. 66kV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알게 됐어요? 송전단 전압이 66kV이고 수전단 전압이 얼마예요? 60이니까 전압 강하는 얼마예요? 66에서 60 빼주면 되죠. 6kV네. 6kV. 즉 6000V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압 강하는 6000V구나. 됐죠? 그럼 이제 갈게요. 뭘 구하면 돼요? 수전 전력.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압 강하는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알죠? 전압 강하가 얼마라고요? 6000V. V가 얼마예요? 60kg. 얘도 킬로죠. 킬로. P 킬로. 단위가 킬로잖아. 킬로. R이 얼마예요? R이? 저항이 10이네요. 리액턴스가 얼마예요? 20.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역률분의 무효율. 역률이 얼마예요? 0.8. 무효율이 얼마예요? 0.6. 이렇게 되죠. 와. 그러니까 이게 슉슉 없어지니까 4분의 3. 샥샥 없어지니까 얼마예요? 이거 5예요, 5.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5. 요거 얼마예요? 10. 25네. 25. 됐죠? 넘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6000 이거 뭐 계산기로 해주면 돼요. 60. 그 다음에 여기 25도 넘어가. 25 이렇게 넘어가면 25 되죠. P. 그러니까 여기 5 곱하기 5니까 5 이렇게 나눠주면 12. 또 5 하나 있죠. 12 이렇게.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돼요? 144예요? 그 다음에 00 붙으면 되죠. 그래서 P는 얼마예요? 14400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14400 킬로와트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렵죠. 전압 강하율. 그럼 전압 강하율이라는 것은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빼기 수전단 전압. 이게 전압 강하죠.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전단 전압 주어졌으니까 요거 넘겨서 송전단 전압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송전단 전압이 66이니까 수전단 전압은 얼마예요? 60이고. 그래서 전압 강하가 6000볼트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전압 강하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전력을 구하는 거니까 변형식으로 푸는 거예요. 전력. 전류를 구하여라 그러면 전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전류 구할 때는. 근데 전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변형식으로 한 방에 구해준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잘 푸셔야 돼요. 자, 11번. 다음 중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의 전자유도 장애. 전자유도 장애는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영상 전류가 주 원인이죠. 전자유도. 뭐예요? 왜 전자유도 전압의 식을 써보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3 I 제로 볼트죠. 킬로볼트. 이거 뭐야?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뭐가 원인이에요? 영상 전류.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여기 있네. 전력선의 일산 사고 등에 의한 무슨 전류? 영상 전류가 원인이다. 뭐 상호 인덕턴스나 영상 전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답이죠. 이렇게. 답은 3번. 자, 12번. 삼성용 차단기 전격 차단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전격 용량이에요. 전격 용량. 전격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N이에요. V는 공칭전압. 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 공칭전압. 이건 뭐예요? 전격 전류. 이건 뭐예요? 단락 용량. 단락 용량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IS. 이거 사고전류, 차단전류. 이거 공칭전압. PS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이에요. 요 루트 3 곱하기. 이게 뭐냐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차단기 단로기의 전격 전압이에요. 전격 전압. 차단기 단로기의 전격 전압.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공칭 전압보다 차단기 단로기의 전격 전압이 커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CT를 변류기를 점검할 때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변류기를 점검할 때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보세요. CT는 점검할 때 반드시 2차 측을 단락해야 돼요. 단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2차 측을 개방을 하면 가장 큰 전압이 유기가 되죠. 그래서 과전압이 돼서 절연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1차 측에 만약에 개방을 한다면 1차 측 부하 전류가 2차 측으로 넘어가서 다 여자 전류가 돼요. 이 차 측이 어떻게 돼요? 과전압이 유기가 돼요. 그래서 절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락하는 이유는 뭐예요? 2차 측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2차 측의 절연 보호. 아시겠죠? 반드시 CT 2차 측은 뭐 해야 된다? 단락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4번. 역률이 0.8이고 출력이 320kW인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 역률이 0.8이다 그랬으니까 이 각도가 형성이 돼 있겠죠. 320kW예요.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 140kVA를 설치했을 때 합성 역률을, 지금 역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선한 후의 역률이에요. 그게 합성 역률이죠. 그럼 일단 얘를 구해볼까요? 얘를. 요 P를 아니까 요 Q를 구할 수 있죠. 요 놈은 뭐예요? P. 요게 P예요. P 탄젠트 세타잖아. 요 놈은 P 탄젠트 세타죠. P가 얼마요? 320.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코사인이 얼마예요? 역률이죠. 0.8분의 0.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슉슉 4분의 3이니까 240이죠. 아, 240. 요게 240인데 얼마를 투입한 거예요? 140. 140을 투입했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00이네, 100. 100이죠. 그때 역률을 구하라 이거예요. 역률을 어떻게 해요? 역률이 뭐예요? PA분의 P죠. 요거죠. 그럼 요걸 구해야 되잖아요. 얘하고 요 놈하고 실수하고 허수의 합이죠. 벡터의 합. 요게 얼마예요? 32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역률을 구하라. 이게 합성 역률이에요. 요거 분의 루트 32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분의 뭐예요? 320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래서 답은 0.954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답은 2번. 배전선로에서 사고 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사고 범위 확대예요. 사고 범위 확대. 딴 게 아니라 사고 범위 확대 방지. 선택 접지 개전 방식을 채택한다. 맞네. 무슨 사고? 접지니까 지락 사고. 자동 고장 검출 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고장 검출 장치를 설치하니까 자동 고장 검출 장치에 의해서 사고 확대가 방지가 되죠. 진상 콘덴서를 설치하여 전압을 보상. 그러니까 콘덴서를 전압 보상하기 위해서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고 범위 확대가 아니라 전압 보상이에요. 전압 보상. 이건 아니죠. 특고압의 경우 자동 구분 개폐기를 설치한다. 맞죠? 그러니까 자동 구분 개폐기,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를 설치해서 사고 범위를 확대를 방지한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니까 전압 보상은, 전압 강화 보상은 뭐예요?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는 거고,
역류를 개선을 하는 것은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의 현상으로 옳은 것은 직렬? 직렬이죠. 부하의 역류를 개선한다. 아니죠. 이건 병렬이잖아요. 병렬 콘덴서. 틀렸죠. 직렬 콘덴서는 선로의 전압 강하를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근데 이 전압 강하를 보상이라는 얘기는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얘도 틀렸네. 선로의 전압 강하를 줄일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그러니까 선로의 전압 강하를 보상한다. 근데 선로의 리액턴스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렬 콘덴서를 삽입하면 뭐예요? L이 감소하죠. C를 투입하는 거니까 L은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리액턴스는 어떻게 돼요? 이게 유도성 리액턴스는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유도성 리액턴스가 오메가 L이니까 L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리액턴스가 증가된다가 아니라 감소된다. 얘도 틀렸네. 정태 안정도를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안정도 산출 시기 바로 송전 용량 산출 시기예요. 요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덕턴스가 감소되니까 리액턴스는 감소하죠. 리액턴스가 감소하니까 송전 용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네. 오, 송전 용량이 증가하니까 송전 용량 산출 시기 뭐예요? 안정도 산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도는 증가된다. 이게 맞네. 그래서 답은 4번. 오, 이거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16번. 자, 17번. 수차의 특유 속도의 크기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특유 속도? 우리는 알고 있죠. 특유 속도의 공식은 뭐 공식까지는 뭐 정확히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계산 문제가 왕왕 나오기도 하니까 암기는 하셔야 돼요. 자, 특유 속도는 실제 속도 곱하기 유효 낙차의 4분의 5제곱 출력의 2분의 1제곱 RP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 이 식에서 특유 속도와 유효 낙차는 비례 반비례한다. 아, 그래서 특유 속도는 유효 낙차에 반비례하는구나. 낙차의 순서는 뭐였어요? 펠프 사카프였죠. 이게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반대가 되는 반대.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효 낙차와 특유 속도는 뭐가 된다? 반비례한다. 됐죠? (18번) 최대 출력이 350메가와트이고 평균 부하율이 80%로 운전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10일간의 중유 소비량, 연료 소비량이에요. 요거라고 하면 발전단의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열량 주어졌죠. 자, 일단 보세요. 화력발전이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얘를 알아야 돼요. 화력발전소의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예요. 근데 전력량이 주어진 게 아니라 뭐야? 메가와트로 전력이 주어진 거죠. 하여튼 보면 전력량은 860분의 BH 곱하기 2타예요. 근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이 효율을 구하는 거예요. 열 효율은 몇 퍼센트인가? 그래서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넘어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퍼센트가 아니죠. 퍼센트니까 100을 곱해주면 요거가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주어진 게 뭐예요? 요거는 전력량인데 제가 뭐예요? 전력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전력이 얼마예요? 350. 근데 얘는 킬로와트죠. 쟤는 메가고. 10의 세제곱. 아우어예요. 아우어인데 얘는 뭐냐면 얘는 아우어인데 얘는 뭐가 주어졌어요? 11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10 곱하기 24. 11이니까 24가 10번 진행이 되면 되겠죠. 그럼 아우어까지 됐어요. 킬로와트 아우어.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전부하일 때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전부하일 때. 근데 평균 부하율이 얼마래요? 80이라 그랬죠. 여기다 80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860 이렇게 오면 되죠. B가 얼마예요? B는 연료량 1.6 곱하기 10의 7제곱. H는 뭐예요? 요거는 요건 히트. 그러니까 열량이죠. 열량. 요건 열량이 뭐라 그랬어요? 중유의 열량은 10,000 킬로칼로리 퍼 리터이다. 10,0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거.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6.12가 나왔어요. 36.12. 아시겠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기본 틀을 알아야 되는데 요거 아셔야 돼요. 요거 잘 계산을 해야겠죠. 화력발전소의 전력량이에요. 전력량. 19번. 그림과 같은 배전선이 있다. 부하의 급전 및 정전할 때 조작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차단기하고 단로기가 있는데 조작 순서예요. 급전 시. 그 급전이라는 얘기는 투입을 하는 거예요. 투입. 정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전 시. 이건 차단이죠. 차단. 투입이라는 얘기는 투입한다는 얘기는 모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두 개방이 돼 있어야 돼요. 모두 개방이 전제예요. 차단이라는 얘기는 차단시라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두 투입이 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전제 조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지금 급전이에요.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로기도 여기 열려 있고 차단기도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단로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부하전류 개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차단기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만 동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단기가 열려 있죠. 그러니까 단로기부터 동작하는 거예요. 탁 해서 이렇게 단로기가 동작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단기가 동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하전류가 빵 흐르겠죠. 그러면서 아크도 발생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차단기는 뭐예요? 아크 소호 능력이 있죠. 그래서 DSCB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투입이 돼 있어요. 이제 다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뭐부터 차단을 해요? 얘부터 차단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단로기는 부하전류 개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얘를 개방하다가 이 아크가 생기면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터록이라는 게 걸려 있게 되는데 차단기가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는 단로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니까 얘를 아무리 개폐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뭐부터 개방이 돼요? 차단기가 개방이 돼서 차단기가 아크를 소호하고 나면 부하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단로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CB, DS 순이다.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급전 시에는 DB, CB, DS하고 CB 순이고 정전 시에는 CB, DS 순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예요.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은? 자, 볼까요? 다중 접지 방식을 채용한다. 여러분, 다중 접지 방식이라는 얘기는 일단 얘는 직접 접지의 일종이긴 한데 배전선로에 직접 접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상 전압으로부터 배전선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력 손실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죠. 전력 손실식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전력 손실식 어떻게 돼요? 요거 V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P의 제곱 R이죠. 이렇게 돼요. 전력 손실을 얘를 경감시킨다면 역류를 개선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각도는 점점 작게 하는 거고 요 각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의 값은 코사인 0도가 가장 크죠. 100%. 코사인의 값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코사인의 값이 커지면 제곱에 비례해서 전력 손실이 확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류를 개선하면 전력 손실이 어떻게 확 감소해요. 맞네. 전압을 상승시키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전압을 2배 상승시키면 전력 손실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얘도 맞네. 그 다음에 전력 손실 경감을 위해서는 부하가 불평형이 되면은 전력 손실이 증가하겠죠. 부하의 불평형을 방지한다. 이것도 맞네. 그래서 20번.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은 다중 접지 방식. 이건 이상 전압으로부터 뭐를 선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서 2025년도 1회차 해설 강의를 마치는데 진짜 여러분들 모두 시험 치느라고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제 이 전력공학을 토대로 해서 거의 대부분 한 65% 70%가 실기는 전력공학이에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정리를 잘 하셨으니까 실기도 여러분들이 뭐 큰 무리 없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실기도 에듀윌과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